한 중국 여성이 울면서 공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중국 남성도 텅 비어버린 공장에서 울고 있습니다. 加班也就是平常加班有40个小时的话，40个小时乘以每小时32.75就是1300。 중국의 경제 환경은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중국을 깎아내리기 위한 말이 아니며 현실이 된 상황입니다. 특히 국제 역학관계의 변화 속에서 그 시작은 공장들이었습니다. 해외 원청사들의 주문에 크게 의존하는 몇몇 공장들, 특히 미국의 공장들을 원청으로 둔 중국의 하청 기업들은 상당한 수의 주문을 잃으며 심각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이 심각한 공경에 빠졌고 일부 기업들은 심지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광범위한 경제 침체가 발생했습니다. 发现这边有个大厂叫新安电器的，这个厂倒闭了，看这厂还是挺大的，好几栋厂房哦。这是新安电器的招聘处，现在已经不加工了，因为已经倒闭了嘛。这个厂有点偏僻啊，感觉，但是现在还是有少量人在这里，应该要处理一些后事吧。 중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중국 도시가 5개 등급으로 나뉘어 관리가 된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쉽게 말해 경제 상황이 좋고 생활 환경이 좋은 도시들을 1선 도시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단 4곳뿐입니다.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도시는 사실상 수많은 기업이 들어와 있는 곳으로 경제 상황이 좋은 곳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상하이와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웠던 광저우와 선전. 하지만 이곳들이 무너지면서 현재 중국의 경제는 오래 위에 쌓은 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 남성은 중국의 일선 도시 중 하나인 선전에서 대규모 의류 공장을 운영하던 대표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생산 발주를 인도로 돌리면서 공장이 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이 떠나간 공장 내에서 울면서 신세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광저우에서만 약 1,800개의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중에서는 수십 년 동안 운영되어 온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업들이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의 주문을 받아서 만들던 공장이었습니다. 또한 반간첩법 등 중국 정부의 규제가 심해지면서 해외 주문량이 급감하고 많은 해외 기업들이 인도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생산 기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장을 잃은 중국인들이 미국에 불법 이민을 하거나 가까운 한국으로 건너와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내에서 일을 하는 것은 한국과 비교해서 그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最近有很多人问我在那个富士康厂里面一个月工资有多少，然后我就说4000多，然后大家都不相信，怎么可能只有4000多？然后今天我就来算一下，富士康一个月工资到底有多少？我们正式工的底薪就是2800，然后我们底薪就是2050，加班也就是平常加班有40个小时的话，40个小时乘以每小时32.75就是1300，这就是我们每个月正常的工资5100。我们高工价了，然后工资也是非常的低，所以还是大家想进厂的还是不要进厂的好。 해외로 나가지 못한 중국인들은 그나마 공장에서 일해야 돈을 벌 수가 있다 보니 공장에서 구인 공고를 내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몰리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 되는 속도보다 공장이 망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 실업자가 되는 중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10년 전 전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웠던 중국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없으니 당연히 지출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수많은 자영업자에게도 영향이 가고 있습니다. 你们看，现在那个后面的那些门店倒闭了一半了哈。以前博云厂最辉煌的时候，员工最多的时候啊，这个地方是人山人海的，是吧？现在呢，这些做生意的门店已经有一半都关门了。但是啊，这个地方呀，人都没有多少了，没什么人来转让了，也没有什么人来出租，因为很多在做实体的呀。 也赚不到什么钱，交下房子来都是给房东打工，都赚不到钱啊！这个工程没有打工人养活了。你看现在这条路上都没有多少人啊，还有这些开门面的也生意也不怎么好，都是硬撑硬撑。今年真的是打工人挣不到钱，你做生意的，你跟我说啊，打工没前途。现在里面看到很多那些建筑垃圾，好多工人都在那里拆。怪不得刚才吃饭的时候没有看到国仓厂的员工。
以前的话最少有几万人，现在估计已经是没多少人了。这边也是人很少啊，所以这边的店铺啊，好多生意都做不下去了。对面那栋楼也是啊，1楼现在店铺全都搬走了。现在是下午吃饭时间了，但是现在夺枪厂那边的员工啊，还没有看到出来吃饭呢。 중국인들은 현재 이러한 중국 상황에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을까요? 많은 공장이 베트남과 인도로 갔는데 그곳의 노동력은 우리보다 저렴합니다.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현실은 많은 공장이 바쁘고 일거리가 넘쳐서 바쁩니다. 솔직히 말하면 외국 기업이 더 성실하고 대부분의 부도덕한 기업은 국내 기업이다. 왜 그렇게 많은 공장이 중국에서 베트남과 인도로 이전했는지 아시나요? 많은 공장이 동남아로 이전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이 임금은 낮지만 효율성은 중국이 훨씬 좋아서 결국에는 많은 기업이 중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태국 같은 곳으로 이전하는 공장들은 결국엔 태국의 공장이 중국의 공장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가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려고 해도 공장을 지을 땅이 없을 것이다. 상하이의 거의 모든 외국 기업이 본국으로 자본을 회수하고 있다. 사람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대기업들이 서서히 1선 도시를 떠나 2선, 3선 도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인들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다. 광동에는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추억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당시에는 많은 사내, 커플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다시는 공장을 운영하고 싶지 않다. 3년 동안 빚이 늘어나니 더는 미래가 보이지 않고 너무 힘들다. 현재 중국에서 외국인들의 투자 지원받는 기업들의 철수와 공장 폐쇄의 물결이 중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고 외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한 시사평론가는 외국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들이 점차 중국을 떠나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확실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의 중국 이탈은 중국의 발전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현재 서방 세계와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더는 중국에 광범위하게 투자하고 기술을 제공하며 공장을 설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가 그동안 쉽게 볼 수 있었던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문구 대신 다른 나라가 적혀있는 모습을 쉽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진돗개는 13세기 진도가 섬이었을 때 고립된 품종이 현재의 진돗개로 진화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돗개는 사람 사이에서 살았지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로운 몸임에도 주인의 곁을 지켰고 종종 주인과 함께 사냥하고 집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성격 때문에 잠재적인 군인, 경찰, 수색견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들은 첫 번째 주인에게 충성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의 명령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치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이러한 진돗개로 본인의 트라우마와 함께 목숨까지 구한 여성의 이야기가 캐나다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돗개의 충성에 대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는 백구라는 암컷 진돗개의 이야기입니다. 진도에서 83세 박복단 할머니가 키우던 7살이 된 백구는 섬에서 300km 정도 떨어진 대전시의 새 주인에게 팔렸습니다. 자신의 원래 주인인 박복단 할머니를 잊지 못한 백구는 새 집에서 탈출하여 300km의 거리를 7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백구는 당시 초라하고 지친 모습으로 원래 주인인 박복단 할머니에게 돌아왔습니다. 백구는 돌아온 후 7년 후 개가 자연사할 때까지 자신의 주인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에서 전국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만화, TV 다큐멘터리, 동화책 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진돗개가 본인에게 새 인생을 준 주인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헤이튼에 거주 중인 제인 해먼드 씨는 결혼 후 남편이 개를 키우고 싶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4살이 되던 해에 이웃집에서 키우던 그레이트 데인종의 개에게 손을 물려 개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지금까지 고양이만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남편이 개를 키우고 싶다는 주장은 날이 갈수록 커졌고 그녀와 남편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페닌슐라 SPCA를 방문하여 개를 입양받기로 하였습니다. SPCA는 동물을 구조, 보호, 입양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단체의 관계자는 그들 부부에게 몇 마리의 개를 보여줬고 그 중에는 한국의 불법개 사육장에서 구조되어 온 진돗개도 있었습니다. 제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진돗개가 마치 일본의 시바견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고 진돗개라는 품종을 듣기 전까지는 시바견이라고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와 남편은 넬이라고 불리는 그 암컷 진돗개를 입양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부부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진돗개는 기존에 넬이라는 이름에서 지역 이름을 딴 헤이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습니다. 헤이든은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으나 2살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좋아하는 남편과는 다르게 어릴 때 개에게 물렸던 트라우마가 있던 제이는 헤이든의 근처에도 가지 못했는데요. 심지어 진돗개가 다가오면 장난감을 던져서 멀리 떨어지게 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치기도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헤이든이 잠이 들어서 꿈을 꾸며 다리를 떠는 모습을 보고 그저 한 마리의 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진돗개를 처음 집에 데려온 지 100일일 만에 공식적으로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헤이튼은 기존에 집에서 키우던 2마리의 고양이와도 문제없이 지낼 정도로 친화력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이는 진돗개가 귀여운 애완동물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가를 맞이하여 가족들과 오랫동안 준비한 캠핑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고양이 2마리를 제외한 남편, 동생, 진돗개 헤이든과 여행을 떠났습니다. 캠핑을 떠난 곳은 군데군데 눈이 있을 정도의 산이었는데요. 간만에 자연에 신난 제이는 동생과 헤이든과 함께 하이킹을 떠났는데요. 헤이든은 안전을 확보하는 것처럼 그녀의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하며 그녀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작은 폭포를 보고 구경을 하고 싶어서 홀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폭포를 가까이 보려고 발을 내디딘 순간 미끄러운 바위를 밟고 그녀는 그대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미끄러지는 것을 본 동생은 계속해서 그녀의 이름만을 외치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는 도중에도 그녀는 빠른 속도로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계속 미끄러진다면 그녀의 목숨은 장담할 수 없었는데요. 그녀는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라는 생각만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어디서 나타났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빠르게 헤이든이 나타나 그녀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순식간에 나타나 그녀의 다리를 물은 것인데요. 진돗개의 이빨에 물렸으니 다리에는 엄청난 고통과 함께 피가 흘렀지만 헤이든은 기를 쓰고 그녀를 물고 버텼습니다. 그녀는 다리에서 느껴지는 고통에 비명을 질렀지만 헤이든으로 인해 더는 미끄러지지 않아서 손으로 절벽의 언덕에 멈춰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멈춰선 걸 확인하자 헤이든은 물고 있던 다리를 놓고 목이 터져나가라 짖었습니다. 헤이든의 소리를 듣고 달려온 동생은 제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즉시 전화로 구급대원을 불렀고 그렇게 실려간 그녀는 헤이든에게 물린 다리를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다리에는 보기 흉할 정도의 흉터가 생겼지만 헤이든이 물고 버티지 않았다면 그녀는 그대로 폭포 아래로 추락하였을 것입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고 지역 언론 매체에서는 그녀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어떠한 단어로도 헤이든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다. 그녀가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헤이든은 나를 위해서 본인이 추락할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온 것이다. 나는 그녀로부터 또 다른 생명을 받게 되었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헤이든은 그녀의 가족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에 평화롭게 보내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이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알려지자 해외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줬습니다. 놀랍지 아니한가? 주인이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달려갔다는 소리가 되는 거다. 헤이든은 내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사는 개이다. 나도 몇 번 본 적 있는데 매우 친근하고 착하다. 헤이든도 얼마나 놀랐을까? 본인이 주인의 다리를 물었지만 저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뉴스에서 인터뷰를 봤었는데 괜스레 나도 눈물이 나더라. 진돗개는 엄청난 개이다. 과연 저 생물을 개라고 불러도 될까? 누가 봐도 인간이 아닌가? 진돗개를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해? 한국의 개라고 알려졌던데. 라는 반응들을 내놓았으니 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주인에게 살갑게 대하면서 마음속 불편함까지 녹이고 그녀의 목숨이 위험할 때 본인의 목숨까지 내던지며 주인을 구하는 모습은 인간들에게도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진돗개의 주인에 대한 충심은 주인이 어떤 국가의 사람이든지 어떠한 인종이든지에 상관하지 않고 똑같습니다. 한국을 대표하고 한국 하면 떠오르는 진돗개는 지금도 앞으로도 사람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순간튜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